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참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한 만큼 우리가 또 정리해 볼 거는 정리해 봐야겠죠. 자, 지금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박지훈 변호사, 한양대학교 고영신 특임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좀 길은 이 인트로를 봤는데요. 자, 이 지금 현재 송민순 총장,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회고록을 썼는데 그 중에서 지금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유엔 총회 북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최종 결정에 앞서서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문의하기로 기권하기로. 자, 이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문의하기로 했다. 이 문의를 했으면 이건 사후 통보는 아니죠, 그죠? 지금 뭐 송 전 장관의 그 회고록에 나타난 글은요 절대로 사후 통보는 아니고요. 예. 그야말로 최종 결정을 북한한테 물어보고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한 걸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진실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뭐 그게 당사자들 아닌다면 최종 확인해 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이제 한 550페이지 되는데 이 책을 쭉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한 과거의 그 뭐 회고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통일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를 경험을 비춰서 전략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관계에 저는 충실하고 책의 구성도 굉장히 치밀하고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읽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황 의원님이 읽으신 부분이고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회의가 크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전에 문의를 했느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11월 15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11월 16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 번이 이제 사실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 한번 볼까요? 11월 16일 날 이 11월 16일 날 회의요. 11월 16일 날 회의에서 지금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때 기권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송민순 전 장관은 이때 기권 결정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11월 18일 회의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막 의견이 나오고 하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럼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건 끝났다라는 것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짜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얘기한 것을 16일 날 결정이 났다면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뭐 그러면 사후 통보가 되는 거고. 근데 이때 결정이 안 났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바뀌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때 결정을 했더라도 예.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는 자기가 A4로 4장을 말하자면 왕한테 상소를 쓰듯이 그다음 16일 이후에 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6일에는 기권적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진 거 아닙니까? 15일 날 있었고 15일 날 근데 결정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뭐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송민순 장관의 A4 용지 4장에 달하는 장문의 견해서를 또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걸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라. 다시 한번. 그래서 18일 날 열린 거 아닙니까? 18일 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근데 김경수 의원 측은 또 18일 회의가 왜 열렸느냐고 얘기를 하냐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이죠. 김경수 의원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그 18일 회의라는 것은 사실상 다 결정이 16일 날 됐는데 그래도 외교부 장관 입장이 있으니까 외교부 장관을 조금 이렇게 달랜다고 할까요? 설득하기 위해서 18일 날 회의를 했다. 이게 이제 뭐 아니, 그 설득을 주장이죠. 하든 안 되든 그날 경론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18일 날에 송민순 네, 전 장관이 강력히 이건 안 된다.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해서 회의가 다시 열렸다는 것도 본인도 알 테니까. 그러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이 당시 그러면 북측한테 알아보서 오자. 알아보고 결정하자 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고록에 따르면.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찬성이냐 뭐 기권이냐 이거죠. 본인 또 스스로 찬성했는지 기권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북측에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 두 개가 다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다른 분들 나이가 문재인 전 대표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은 세세한 내용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문재인 대표만 기억이 안 나시느냐? 나이가 젊으신.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재인 저도 대표가 나이가 이 내용에 대해서 훨씬 좀 기억이 잘안 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니까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회피할 사안은 아니다. 정말 빙하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문재인 대표가 빙하에 갇혀가지고 이 말하자면은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권이냐 찬성이냐 북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이 빙하에 갇혀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정황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공관에 있던 외교관들이 이 사건 지금 진상은 모르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불만을 토했어. 어떤 불만이냐면 맨 처음에 본국부터 이제 훈령이 나온 거는 뭐냐면은 이 결의안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좀 설득해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만나서 주재국 담당자를 만나서 열심히 설득을 해놨더니 갑자기 벼랑간 다시 훈령이 왔다는 거예요. 기권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참 이게 난처하게 됐다. 그러면서 뭐랄까 어느 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직업적 고충.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본국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본국의 명령이 확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여러 차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이해했는데 뭐 또 당사자들이 부인하니까 그거는 끝까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물어보지는 말았어야 한다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 그러면은. 부분은요. 뭐냐면 20일 날 싱가포르에 참석하고 있는 아시안 플러스 3 회담에서 백종천 그 당시 실장이 북한에서의 반응이라는 쪽지를 건네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 뭐 북한은 뭐 엄중 경고한다 뭐 이런 식의 쪽지를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다 이거죠. 근데 그 예. 백종천 실장의 그 내용을 놓고도 좀 또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쪽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상황 일일 상황 그러니까 보고다. 백종천 실장은 관계기관, 정보기관들이 정보 동향을 그렇죠. 보고한 것이고 그게 그러는 이제 거고. 문재인 의원식이죠. 그렇죠. 송전 장관은 그 내용은 북한에서 온 답변 예. 그 부분을 아마 국내 뭐 정부 국정원장이든 누구든가 백종천 실장한테 당시 실장한테 전화로 통보해서 그 사람이 문서가 아닌 거 보면 받아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그 쪽지를 보라고 해서 자기가 받고 그 내용을 말하자면 자기가 쪽지는 갖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메모도 자기가 공개할 요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 근데 또 이재정 그 통일부 장관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두 분 얘기를 또 다 부정한대요. 송민순 장관처럼 무슨 그런 북한에서 온 메모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이제 무슨 국정원에서 작성한 그러한 자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서 뭐 이런 내용으로 연상케 한다 그러면서 확신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워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찬성표를 던지고 그 전에 이럴 줄 알았으면 북한에 묻지 말고 찬성표를 던지고 송민순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라는 그런 워딩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네,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게 이제 송민순 회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그걸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에 노 대통령이 고민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뭐 판단이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에 남북 회담을 이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권을 압박하기는 힘들고 그렇지만 또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맞춰야 되는 입장도 있고 아마 거기에 고민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요. 저 그 내용은 좀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없이 결정이 됐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사실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은 결국 김경수 보좌관, 김경수 의원이 아니요. 지금 의원이죠. 아니죠.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 지금 답변을 한 결과가 됐는데 사실은 긴지 아닌지 16일인지 18일인지 사후인지 사전 결정인지를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억했다.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했지만 나이 든 사람 다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은 기억 못하고 있다. 결국 이게 어쩌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계속 지금 진위 공방으로 계속 가버립니다. 통보가 사전에 됐느냐, 사후에 됐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게 정치 곤란, 공세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야당 입장에서 더 만들어준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측면에서 야당은 공세를 그만하라 하는데 결국은 더 깊숙이 빠져든다는 그 문제가 좀 생겨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그 부분보다도요 양쪽에서 주장만 나무예요.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증거를 통한 객관적 증거를 통한 진실을 바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진상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해서 진짜 표현에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는지 아니면 사후 통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거는 계속 그때 2006년 한 번을 빼놓고는 계속 이제 불참하거나 기권을 했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민주화 세력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권을 굉장히 보편적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건데. 암만 그제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현실주의적 노선을 따르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경시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저 9년 전이나 10년 전에 역사 논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단순히 역사 논쟁이면 저 훗날에 30년 뒤에 다 기록이 공개됐을 때 역사학자들에 맡겨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초미의 관심이 대북관, 그다음에 국제 정세관은 어떤 걸 갖고 있는가.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거는요. 단순히 요 사건을 보고 이제 그랬구나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북한 수해 그 쌀지원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든지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연결돼서 조금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줄 의무가 대통령 후보로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할 수 있는 것이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특검을 하든 지금같이 똑같이 진위 공방하고 싸움뿐이 할 게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전례가 있었다 한다면 과거에 NLL 논란 때 대통령 기록 보존소에 있는 그 기록을 예. 여야가 합의해서 본 것뿐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NLL은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걸 포기한다는 얘기는 없다는 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회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하자면 합의만 된다면 볼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NLL처럼 합의해서 과연 한정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이고 지금은 이제 국내 안보 관련 대책 회의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 수준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진실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지. 사실 양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서로가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기에는 별 감흥을 못 느낀다는 사실 전 정치권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